여러분 안녕하세요, 따입니다. 태국에 여행을 오면요, 금기시되는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들, 태국의 어린아이들 머리에 손을 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여자가요 왼손으로 어린아이의 머리를 만지는 일은 아주 금기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어린아이들 머리에는요 영혼들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정령, 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요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태국에는요 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콴은요 영혼, 혼, 수호신, 어떤 정령,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사람의 몸에는 여러 가지 콴들이 있어서요 육신을 지탱을 하고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 영혼들이 건강을 해야 물론 사람의 몸도 따라서 건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건강하지 않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사람의 몸이 약해지고 병이 들고 좋지 않은 일들이요 그렇게 생기게 됩니다. 영혼이 사람의 몸에서 떠나면 인간의 육체는 죽게 되죠. 사람이 죽을 때는 영혼이 나갔기 때문에 죽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거나 어떤 아주 깜짝 놀라거나 이럴 때 혼이 나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의 몸에서 혼이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또 이런 혼이 나갔을 경우 이 혼령이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본인의 육체로 돌아와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하고 제 시간 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요 길을 잃고 들이나 산속 이런 데를 방황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영혼을 불러서 다독거려 주고요 제 몸으로 정확하게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태국뿐 아니라요 많은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아이들이 놀래면은 가슴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요 몸을 만져주면서 혼을 달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놀라지 않고 아이의 혼이 제대로 몸으로 들어오고 혹시 떠나지 않도록 이렇게 비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영혼은요 콴원이라고 합니다. 태국말로 콴원이라고 하는데요, 어른들에 비해서 아직은 약하고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크면서 성장하면서요 이 영혼도 튼튼하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요 많은 축원과 보살핌 이런 것들을 어른들이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태국에는 콴이라는 정령을 믿는 풍습이 있고요, 태국인들은 아이뿐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받들고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혼령을 위하는 그런 풍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태국 여행 중에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제단에 보면은 하얀 쌀밥들이 있거든요. 뭐 바나나 잎으로 쌓고 계란이라든가요 꽃 같은 것, 작은 오이라든가 채소 이런 것들을 올려가지고 만드는 이런 제사밥이 있거든요. 이런 제밥들은 그 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개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뭐 두 층, 세 층 이렇게 계속 올려서 그 주위에 여러 가지 이렇게 장식을 하죠. 이런 밥은요 귀신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답니다. 성스러운 쌀로 만들고 이렇게 맛있는 밥을, 흰밥을 만들어주면요 태국의 귀신들이 그곳을 잘 찾아온다고 해서 이렇게 밥을 만들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밥을 여러 층으로 만들고요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쌓는 이유는 초능력을 가진 많은 신들이 이런 영혼, 혼령들이 잘 찾아오기를 바라서요 그렇게 만들어서 높이 쌓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영상은요 어린아이의 콴을 축원을 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런 기원을 하는 행사입니다. 이런 것을 탐콴이라고 하거든요. 일전에 회사가 잘 되도록 축원을 하고요 또는 뭐 이사를 한 후 집을 잘 번창을 할 수 있게 하는 의식들, 또 사람의 어떤 생일이라든가요 어떤 잔칫날 하는 의식들, 이런 것들을 모두 탐콴이라고 부릅니다. 태국에서는 혼령을 달랜다, 혼령을 위로해주고 건강하게 만들고 축원을 한다, 이런 탐콴 의식을 합니다. 탐콴 의식은 예전에는 주술사라든가요 신앙이 있었답니다. 그 후에 불교가 정착을 하고 요즘은 다 스님들이 하시죠.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불경을 외우고 여러 가지 의식을 진행을 합니다. 일단 아이가 태어나고 1개월이 지나면요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아이에게 탐콴 의식을 해줍니다. 어린 아이에게요 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건강하게 잘 클 수 있도록 이런 기원 행사를 하는 것이죠. 1개월이 된 아기에게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사를 하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요 스님들이라든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렇게 앉아가지고요 제사 음식을 차리고 초를 켜고
이런 불교 행사를 같이 합니다. 하는 행사는 거의 비슷합니다. 저렇게 하얀 실이죠. 성스럽게 만든 저 실로 결계를 친다고 합니다. 부처님을 한쪽에서 묶고요. 사람들의 머리 이쪽을 진하게, 머리카락을 진하게 서로 연결을 하고, 끝을 또 스님들이, 참가하신 스님들이 쭉 앉아가지고 그걸 붙들고 같이 불경을 외웁니다. 이렇게 결계를 친 저 실 안쪽에는요, 신성한 영역이 되고 이 안의 것들은 모두 성스럽게 되는 이런 힘을 발휘한다, 이렇게 서로 믿고 있습니다. 자, 태국의 아이에게 머리를 잘라주는 의식이거든요. 건강하게 자라는 의식인데, 아이의 정수리 부분의 머리는 자르지 않고요, 주변 머리를 가위로 잘라줍니다. 예전에는 전부 다 가위로 이제 많이 다 잘라냈는데요, 지금은 가위로 군데군데 머리를 잘라서 향하는 그런 의식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님께서 머리를 잘라주시고요, 또 돌아가면서 동네 어른들, 집안 어른들, 이런 분들이요, 아이의 축원을 위해서 아이의 정령이 잘 클 수 있도록 저렇게 가위로 머리를 잘라줍니다. 저렇게 자른 머리는 바나나 잎 위에 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음식들과 같이 싸서 강 위, 물 위로 띄워 보내는 게 원래 정석이거든요. 아마 인도 쪽에서 온 힌두 문화가 이쪽으로 보급이 돼가지고 겐지스 강에다 띄워보내는 것처럼요, 아이의 머리카락도 그렇게 태국에서도요 보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정령은요, 머리 정수리 부분으로 들어왔다 나갔다거든요. 사람이 밤에 잠을 자거나 놀랬을 때나 또 혼이 나갈 때, 또 들어올 때 모두가 다 정수리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수리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함부로 만지면 안 되고 이렇게 신성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정수리 부분 머리카락을 남겨놨다가요, 나중에 8살이라든가 더 컸을 때 그때 정식으로 다 잘라서요, 이제는 유아, 어린 아기가 아니다,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학생으로 자라라, 이렇게 해주는 탐관 행사를 다시 합니다. 여러분, 여행 중에요, 가네사라는 코끼리의 얼굴을 가진 이런 신의 형상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신도 탐관이라는 의식을 행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또 전해지고 있거든요. 힌두의 문화가 크기 때문에, 힌두 종교가 태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요, 탐관 의식은 반드시 태국만 있는 게 아니고요, 힌두 쪽에서 넘어온 많은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가네사의 아버지인 시바 신이죠. 힌두의 신 시바 신이 노여움을 갖고 가네사의 머리를 잘라서, 그리고 너무 불쌍하게 여기는 어머니를 보고 이래서 지나가는 코끼리의 머리를 잘라서 붙여줬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신앙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로는 이 가네사가 태어나가지고요, 탐관이라는 어린아이의 머리카락을 잘라주는 행사를 할 때 한쪽에서 초대받지 못했던 암흑의 신, 어둠의 신 라우라는 신이 있었답니다. 그 신이 이거를 너무 시샘을 해서 바람을 불고 강한 힘으로 가네사의 머리를 잘라냈다고 하거든요. 이래서 목이 없어지자, 머리가 천상에서 인간 세상으로 떨어지자 너무 불쌍하게 여겨서 시바 신이 지나가는 코끼리의 목을 잘라서 그 코끼리 얼굴을 붙여줬다, 이런 전설이 또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신들의 이야기가 있었죠. 이런 만큼 이 탐관이라는 의식, 어린아이의 머리를 잘라주고 정수리를 보호해주고, 이런 신앙 의식은 예전부터 힌두 쪽부터 태국까지 이렇게 전래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행사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저렇게 하얀 실을 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스러운 결계를 만들어서요, 그 안에 물건들이라든가 사람들을 성스럽게 만든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 하얀 실은 비록 이런 탐분, 탐관 이런 행사에만 쓰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종교의식에도 많이 씁니다. 연말연시 이런 부처님께 빌 때 같이 모여가지고 경배를 드릴 때, 이때도 실로 사람들의 머리를 서로 연결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뿐 아니라 사람이 결혼을 할 때 신랑 신부의 머리를 하얀 실로 마찬가지로 묶어줘 가지고요, 서로의 영혼이 하나로 합쳐지는 이런 성스러운 결혼을 축원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부처님에게 묶여져 있고요, 그 실들이 나와 가지고 저렇게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고요, 그리고 또 스님들을 통해서 전부 다 이어져서 이렇게 하나로 이쪽 안에 성스러운 영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태국에는 콴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콴은 영혼, 정령, 혼령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혼령, 콴들은요, 사람의 정수리 부분을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체 중 가장 중요한
정신적으로 훌륭들이 다닐 수 있는 이 정수리를 가장 보호를 해줘야 되고 아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요, 이 사람이 죽으면은 훌륭이 정수리를 통해서 빠져나간다고 그랬죠. 이때 사람이 이 혼이 잘 빠져나가서 저승으로 안전하게 무사히 잘 가시라고 하는 행사 중에요. 옛날에는 이 정수리, 그러니까 이제 두개골이죠. 머리 위에 두개골 정수리 부분을, 이쪽 부분을 깨트려 가지고요, 홀령을 잘 빠져나가게 하는 이런 풍습도 있었다는 제가 글을 봤습니다. 굉장히 좀 무서운 이야기죠. 사람이 죽었을 때 두개골을 깨트려서 혼을 잘 빠져나가게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게 현대에 와서는요, 오늘날에 와서는요, 변한 게 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장례식 문화를 한번 살짝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었죠. 이때 보면은 이 코코넛을 깨가지고 죽은 망자에게 뿌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코코넛을 뿌리는 이유가 코코넛이 사람의 몸과 함께 저승까지 같이 가라고 하는 이런 이유도 있었지만요, 그뿐이 아니라 코코넛을 깨물어서 해골, 머리 두개골 대신에 이 코코넛을 깨는 그런 의미도 있다, 이렇게 또 어떤 자료에서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두개골을 깨는 이런 의식이 코코넛으로, 이 코코넛 야자 열매를 깨는 의식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 알고 보면 태국에도 많은 이런 신앙들이라든가요, 샤머니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힌두에서 온 영향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불교가 융합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 되면요, 또 불교 이야기라든가 신앙 이야기, 샤머니즘 재밌는 이런 이야기들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콴이라는 어린아이의 그 영혼들을요, 달래주고 축원을 하는 콴 의식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재밌으셨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좀 흥미롭고 우리하고 다른 문화죠. 이런 것들로 통해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